우선 교육 내용은 품질 의식 및 품질 중요성에 대해서 강의가 진행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해당 내용과 추가적으로 저희가 별도 교재를 송부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해당 교재와 교육 내용을 바탕으로 11월 중에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해당 내용에 대해서 추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의장 출입문 쪽에 지금 이번 2차수 참석자들 대상으로 출석부를 붙여놨고요. 부설명으로 전달을 해놨으니까 아직 서명을 안 하신 분들은 일단 나가시기 전에 서명을 해주시고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품질 의식과 품질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실 거고요. 강의를 해주실 분은 현재 숭실대학교 교수님과 동시에 한국경영혁신연구소 대표로 계신 신동설 교수님이십니다. 모두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네. 여러분도 오늘 아침 일찍이 이렇게 나오시느라 고생들 많으십니다. 특히 오늘 월요일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평일날보다 조금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 한번 모여서 공부도 중요하지만 사실 우리 삼성전자 이메이징 사업부 전체 우리 간부님들이 다 모이셨거든요. 그래서 같이 품질을 공유하고 또 한마음을 만드는 그런 장이 됐으면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간에 한 7, 8분 정도 쉬도록 하고요. 1시간 정도 하고 2시간 동안 여러분과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품질 의식과 품질 경쟁력. 저는 조금 아까 소개받은 신동설입니다. 오늘 목차는 5개의 챕터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이 품질 경쟁력이 왜 중요한가, 왜 품질이어야 되는가, 그런 내용을 같이 공부를 해보고요. 두 번째는 이 품질의 본질은 과연 뭐냐, 그리고 개념. 세 번째는 이런 품질이 미치는 게 결국은 이제 비용으로 나타나는데, 돈으로. 이런 품질 비용의 결과와 그 영향은 어떤 것인가. 네 번째는 우리 카메라 쪽이야 그런 사고가 별로 없겠습니다만은 이 품질에서 가장 안 좋은 게 품질 사고입니다. 품질 클레임보다 더 한 단계 안 좋은 단계죠. 그런 사고의 충격과 파급 효과는 어떤가. 그 다음에 마지막 챕터로 그렇다면 초인류 품질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가. 또 선진 사례도 한번 같이 보고요.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품질 경쟁력과 품질의 중요성. 사실은 경쟁력 단어가 나왔는데요. 이 경쟁력은 뭘까요? 우리가 남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다. 그렇게 이제 정의를 내릴 수가 있을 거예요. 영어로는 이제 competitiveness.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남과 싸우는데 내가 10개를 때렸더라도 중간에 한 대를 맞으면 한 대만큼 아마 손해일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경쟁력은 결국 싸우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이길 것이냐. 제가 지난 7월 달에 지방 쪽, 국내성 쪽을 한번 강의해서 갈 기회가 있었는데 정말 우리나라 그동안 최고의 강대국이 역시 구글이었더라. 저희는 평양에서 주로 있었지 않느냐 생각했는데 평양 한 200년밖에 안 되고 실제로 지방 국내성 쪽에 424년 동안 우리의 주 무대였는데 강대국이죠. 이번에도 알았던 사실은 수나라가 113만이 쳐들어옵니다. 지금 우리나라 현재 군대가 60만밖에 안 되는데 우리 을지문덕으로 유명한 나중에 알고 보니까 2,700명이 살아갔다나 이런 얘기가 있어요. 대단한 경쟁력인데 이어서 당나라가 다시 한번 쳐들어왔죠. 135만 정규군만.
근데 이번에 안 사실은 정규군 이외에 인턴, 계약직, 뭐 이게 한 200만 또 있더만. 그 몰랐네. 그래서 고해가 350만 원씩 들어온 거예요. 왜? 수나라 때 이미 당했기 때문에. 막 그것을 우리 양교섭이라든가 참 잘 했는데, 나라 그 세력이 좀 급격히 떨어지고 고려가 됐는데요. 고려는 아무래도 이제 반도 안으로 접어들고, 요 나라에 대해서 80만 대군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당시 그 조정에서 두 가지 대안이었어요. 하나는 끝까지 싸운다. 또 하나는 아예 항복을 한다. 이 두 가지 뭐 채택의 방법이겠죠. 그런데 만약 항복을 하게 되면 문제는 뭐가 되냐면 그들이 요구는 다 해줘야 됩니다. 뭐 몇천 명, 달라고 몇천 명 줘야 되고, 가을에 농사지가 다 갖고 와라. 그럼 다 갖다 줘야 되죠. 그것도 좋지 않고. 그럼 끝까지 붙어보자.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이거 리스크가 큰 거예요. 싸워서 이길 확률은 한 5에서 10%밖에 안 되고, 잘하면 비길 수 있는 게 한 10% 되고, 거의 2대8의 법칙에 의해서 거의 질 것 같은데, 만약에 지게 되면은 이제 나라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그 리스크가 있는데, 그때 당시 우리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서희 담판으로 유명한 서희가 그 한족과 요나라는 거란족 아닙니까? 그런 어떤 자존심을 건드리면서 니네가 우리랑 전쟁에서 안 된다는 그런 걸 해서 우리는 정말 두 가지 대안 이외에 한 번 싸우지도 않고 80만 원 물리친 막 이런 그것을 우리가 무한 경쟁력이다. 2004년대 블루오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우리 기업이 요즘에 바라는 게 블루오션일 거예요. 그렇죠. 블루오션은 결국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무한 경쟁력이다. 그런데 대부분 이제 그렇지 않고 레드오션이 되죠. 이 붉은 바다, 유한 경쟁력이 되는데, 무한 경쟁이라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뭐 에디슨이 백열 전구를 만들어서 또 축음기를, 영사기를, 이런 것들이 경쟁이 없는 상태를 이끌어가는 게 마치 품이 됐든 우리 기업이 됐든 무한 경쟁력이 에디슨 전기 이어서 만든 회사가 세계 최대 전기 메이커. 뭐 제일 유명하죠. 시트식마 열심히 해서. 뭐 작년도에 그분이 회장 고만두고 가능한 수입이 한 200억 됩니다. 아마 그분이 있을 당시 그만큼 경영실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런 브랜드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그 G라는 회사가 에디슨 전기를 이어서 세계 최대 전기 메이커가 되고 1938년도에 발명한 게 바로 형광등이죠. 지금 70년 동안 아직도 잘 쓰고 있습니다. 물론 뭐 LED도 있습니다만 경제적인 그런 것들 우리 38년도 1938년 같으면 아마 한국말도 못 쓰는 시절이에요. 뭐 이름도 알아야 돼. 뭐 입제되니까 그 시절에 이런 블루오션 품목을 만들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많은 그 기업에서 결국은 이 3C 환경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카스터머, 고객이라는 걸, 고객이 하나의 그 시장이 되겠죠. 우리의 마켓이 되는데, 이 고객을 놓고, 우리 회사가 어떻게 하면은 이 고객을, 마켓시어를 100%로 가져가느냐. 막 그렇다면 블루오션이 돼야 되겠죠. 그건 결국, 이 무한 경쟁력을 갖추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블루오션이 아니라면 우리의 경쟁자가 있습니다. 컴피티터. 3C가 되죠. 만약에 여기서 이 카스터머, 고객이란 뭘 의미하죠? 어떻게 보면 우리의 그 제품이나 상품, 서비스를 가져간 반대급부로 우리한테 돈을 주는 사람, 이 사람들이 1차 고객일 거예요. 물론 2차 고객은 많은 이제 이해관계인들이 되겠습니다만, 광리적으로 볼 때는. 그러면 이 고객은 다시 말하면 구매자가 되거든요. 그러면 구매 제일법칙은 거래에서 다변합니다. 왜? 만약에 한 업체, 블루오션 업체만 거래가 된다면 이쪽에서 부품 공급이 안 되면 라인이 스톱되는 거죠. 여기서 부르는 게 값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카스터머 입장에서는 항상 어떻게 보면 이 경쟁자들을 만드느냐. 이 회사보다, 거래 회사보다 비슷하거나 아니면 보다 나은 회사를 찾게 되는 거죠. 그게 아마 구매 제일법칙일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볼 때 우리가 블루오션이라면 상관이 없는데 경쟁자가 있는 품목이라면 양쪽의 밸류를 커스터머가 비교를 해봅니다. 여기서 이 밸류라는 공식은 어떻게 되죠? 프라이스분의 퀄리티다. 가격 대비 품질이다. 그래서 가격과 퀄리티를 다 고려한 게 밸류가 되는 거죠. 만약에 여기 뭐 수원에
갈비도 이제 유명한데 요즘에 갈비탕 많이 올랐더만 갈비탕을 먹는데 한우야. 아 고기도 많아. 와 이거 정말 돈 많아 보겠구나. 딱 먹고 나왔는데 맛도 좋아. 나왔는데 이거 얼마입니까 했을 때 7,000원입니다. 그럼 내 감동 먹는 거예요. 잘 먹었습니다. 네. 지금 맛있게 하네요. 이렇게 되죠. 근데 지금 진짜로 고기가 많이 나와. 이거 좋게 한 10,000원짜리 될 것 같아. 그래서 잘 먹었어. 그래서 나갔는데 얼마죠? 이렇게 15,000원이라는 거야. 그럼 갑자기 맛이 가는 거예요. 가격 대비 딱 10,000원 생각해서 15,000원이니까 인사 안녕하세요. 알았어. 대충 하는 거지 이제. 이게 밸류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기업의 목적이라는 건 이윤 추구에 있다. 과거의 파라다임은. 그건 뭐죠? 만약에 제조업이 오직 이윤 추구만을 위해서 부동산을 투자해서 돈을 벌었다. 제조 쪽은 좀 적자나고 그래서 싸움에서 이익 났다. 이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기업의 하드 스트래티지, 핵심 전략은 이제 바로 이 커스터머한테 어떻게 밸류를 주는데 그냥 밸류가 아닌 수피리어 밸류, 탁월한 밸류를 창출시켜서 그들한테 제공을 시킬 것이냐. 이런 화두가 등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전 세계 기업들, 특히 초인류 기업들은 이러한 환경 속에서 3W 전략을 지금 가져가고 있죠. 그 첫 번째가 월드 퍼스트 전략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계 최초의 블루오션을 만들어냈느냐. 물론 우리나라가 MP3도 최초로 만들었죠. 또 많은 그 품목들, 우리 삼성전자 LED도 아마 블루오션 분명으로 볼 수 있을 거예요. 지지난달에 미국 시장에서 마켓시아가 80%니까. 그렇다면 거의 막 블루오션 품목이다. 요즘에 이제 경쟁사가 급격히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세계 최초로 가져갈 것이냐. 마치 에디슨처럼. 이번에도 오은선 씨가 8,000m 14개 등정과 막 시끄러웠어요. 칸첸중과에서 뭐 찍었느니 안 찍었느니, 안개가 꼈느니 안 꼈느니, 막 토론을 벌리고. 그래서 제가 이 텔레비를 보면서 그렇게 집착을 할까 그랬더니, 그게 바로 이 최초라는 단어 때문에 그런 것 같아. 왜냐면 최대, 최고, 이거 깨집니다. 더 큰 거지만. 최초는 아마 에베레스트가 이 지구상에 없어지기 전까지는 최초 기록이 안 깨질 거예요. 여성으로서 8,000m를 최초로. 이래서 많은 기업들이 이 3M에서 추구하는 이 테드 선수죠. 이따 뒤에서 좀 소개하겠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세계 최초로 경쟁이 없는 무한 경쟁이 블루오션을 차지할 것이냐. 만약 그게 안 된다면 어떨 것이냐. 세계에서 최고로 좋은 걸 만들어보자. 엑셀런스. 이게 오늘의 주제일 수도 있습니다. 퀄리티의 뜻은 지난번에 우리 톰 피터스라는 세계적인 최고의 컨설턴트가 갈판했죠. 디그리 오브 엑셀런스다. 본질은 역시 이 탁월성, 우수성의 정도가 퀄리티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도메스틱이 아닌 우리 이제 삼성전자도 몇 년만 해도 한국의 최고의 기업인데 이제는 세계 최대 전자메이커의 우뚝 섰습니다. 정말 이 몇 년 동안 많이 이제 우리 관리자님들, 직원들 고생을 많이 했죠. 참 세계 최대 된다는 게 이렇게 쉬운 것만 아니죠. 결국 이제 전 세계적인 글로벌라이제이션, 마치 월마트가 추구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추구하고 애플, 구글이 추구하는 이 월드와이드 전략을 하자. 이 3W 전략이 초일류 기업의 핵심 전략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품질 경쟁력에서 품질 경쟁력은 뭐냐? 결국은 이제 품질 경쟁력은 우리 기업에서 제공되는 상품 및 서비스를 가져가는 고객의 만족이 목표인데 아마 그냥 인류 기업은 만족 정도만 하면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는 초인류 기업을 블루오션 업체를 제어하기 때문에 이제 단순한 만족을 넘어서 고객을 감동시켜야만 된다. 커스터머 딜라이, 고객 기쁨이라고 쓰고 고객 감동이죠. 그래서 이제는 한참은 높은 감동 품질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이 왜 그러냐면 그동안 인류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 수요에 비해서 디맨드에 비해서 서플라이 공급이 많았던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지난 19세기에 엄청난 세상이 좋아. 지난 20세기엔 특히 1950년대에 컴퓨터가 나왔고 80년대 퍼스널 컴퓨터가 등장이 됐고 94년도에 이 월드와이드 웹 프로토콜인 리츠케이브가 95년도에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익스플로러로 대체되면서 15년 만에
이제 엄청난 인터넷의 시장이 되어버렸습니다. 특히 또 핸드폰 모바일 환경이 되어버렸고 이제 인터넷 자체가 이제 사라진 운명에 처해 있는 거죠. 이제 라인은 틀린 거죠. 이런 환경 속에서 컴퓨터가 FA와 OA, 오피스 오토메이션이 진행이 되면서 공급이 과잉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디맨드에 비해서 서플라이 오버예요. 현재 여러분들 이마트나 뭐 홈플러스, 롯데마트 같은 데 가면 라면 같은 거 팔잖아요. 뭐 컵라면도 팔고. 현재 그 생산되는 라면의 종류가 몇 종 정도 될 것 같아요? 머릿속에 생각하면 한 20, 30종? 저는 뭐 신라면, 머구리, 뭐 짜파게티 뭐 몇 가지 못 되겠더라고. 지금 현재 생산되는 라면의 종류가 200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모든 부분에서 공급이 과잉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에서 얘기한 커스터머 잡기가 어렵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는 이제 왜 품질인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왜 품질인가 대체. 1987년도에 식스시그마라는 걸 보이스 오브 커스터머, 고객의 소리를 통해서 잡아낸 회사가 모토로라입니다. 세계 최초로 지난 100년 동안 이 유선전화기가 세상을 지배했는데 이런 고객의 소리를 채택하는 과정에서 보이스 오브 커스터머가 우리 귀로 들을 수 있는 소리는 16Hz에서 2만 사이만 귀로 들을 수 있고 나머지 듣지 못한다는 걸 알게 됐죠. 결국 고객의 요구사항은 표현하지 않는 잠재적인 요구사항, 소위 커스터머 원트라고 하는데요. 커스터머 리콰이어먼트는 다르죠. 그것을 어떻게 잡아내느냐. 그러는 과정에서 바로 1988년도에 지금까지 100년 동안 썼던 유선전화기가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이것을 발명한 회사가 바로 모토로라가 됩니다. 세계 최대의 이 핸드폰 메이커. 정말 대단한 회사죠. 이 회사가 2007년도 불과 얼마 전입니다. 작년도 대비 38%의 매출 급감. 이야, 만약에 1,000억 원 회사가 그 다음에 얼마쯤 해야 됩니까? 한 1,200억, 1,300억 해야 되겠죠? 최소한도 안 좋아도 한 8, 900억 원 해야 되겠지. 우리 뭐 삼성 이메진 사업도 한 지금 매출액이 뭐 3조, 뭐 내년에 한 4조 가까이 되리라고 봅니다만 3조 정도를 목표로 세웠지 않습니까? 근데 전년도 대비 40% 급감이 됐다. 만약에 1,000억을 매출에 거는 회사가 600억이 됐다. 그러면 보통 회사가 바로 문 닫을 거예요. 그것도 세계 최고의 블루오션 업체가. 왜 그럴까? 이들이 바로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환경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핀란드의 강소국가인 과거의 볼프 그룹이었는데 이 노키아 그룹한테 디지털 핸드폰 시장을 뺏겨서 이 전 세계 큰 시장, 유럽존과 아시아존, 북미존, 뭐 요새는 이제 남미도 존이 생겼습니다. 룰라 대통령이 이제 오는데 모르겠어요. 뭐 이게 아마존에 이게 나무가 많아서 그런 거라 뭐 연평균 이제 8% 이상 된다. 올림픽도 있죠. 근데 옛날에는 이 세계인데 거기서 유럽 시장을 뺏겨버리게 됐죠. 누구한테? 노키아한테 뺏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은 게 아시아 시장과 미국 시장인데 미국은 그나마 자기네 나라니까 아시아 시장만큼은 우리 모토로라 거다 생각을 했는데 이 노키아한테 뺏기고 바로 우리 삼성전자, 물론 LG전자 회장이 됐나만 삼성전자한테 아시아 시장을 뺏게 됩니다. 이게 바로 매출액이 40%의 급감하는 큰 요인이 됐다. 왜 뺏겼을까? 바로 삼성전자의 핸드폰이 품질이 우수했더라. 그러다 보니까 역시 세계 최대 휴대폰 메이커는 지금 우리나라가 남한의 인구가 지금 이번에 5천만 돌파했지 않습니까? 그 5천만 돌파했는데 남한의 핸드폰 보유 대수가 지금 5,200만. 뭐 대단하죠. 저도 지금 집에 잠자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런데 이 노키아는 역시 작년도 세계 3대 중에 하나인 세계 최대의 핸드폰 메이커입니다. 휴대폰 메이커. 38% 마켓시어입니다. 뭐 올해 좀 떨어졌습니다만 한 4% 떨어져서 현재도 세계 시장의 34%다. 최고의 노키아.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하고 매스건 보셨겠어요? 모토로라 짱, 난 노키아. 왜? 최근에 주식 40% 하락 위기.
그 다음에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 구글, 삼성에 밀리면서 주가 40% 하락. 노키아 시가총액이 바로 조그만 전자업체였던 찢어진 청바지 입고 나온 스티브 잡스한테 8분의 1.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76% 감소. 영업이익률 2.9%. 사실 영업이익률이 10% 미만이 되면 한계의 이익입니다. 영업이익이 10% 미만, 총 매출액에서 총 원가, 소위 제일원가, 재료노무 경비 빼고 판매비 일관된 5개 원가를 뺀 이익을 영업이익이라고 하잖아요. 기업의 가장 중요한 이익이 영업이익이죠. 이걸 갖고 우리가 주식도 투자하고 합니다. 그럼 영업이익률이 최소한 10% 내야 뭐 나중에 법인세도 내고 할 거 아닙니까? 그게 2.9%예요. 이거 보세요. 왜 그럴까요? 바로 품질 경쟁에서 빌렸다. 여기서 우리 크게 두 가지 교훈을 가질 수가 있는데, 세계 최고의 블루오션, 또 세계 최고의 엑셀런스 컴퍼니가 하루아침에 이런 어려움에 직면한다는 건 글로벌 경제 분위기는 얼마만큼 치열한가를 엿볼 수 있는 거죠.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조그만 중소기업입니다. 뭐 대기업 같은 거 말을 안 해요. 이 회사는 흥진 크라운이라고 약자가 HJC입니다. HJC. 그래서 이 회사는 오토바이용 헬멧을 만드는 회사인데, 그냥 헬멧이 아닌 바로 여기 나온 명품 헬멧을 만든다는 거예요. 지금 뭐 우리는 자전거 길도 많이 만들고 자전거를 많이 타고 다니는데, 지금 베트남만 해도 오토바이 없이 다닐 수가 없습니다. 인구가 8,300만 되는데 오토바이 보유 대수가 2,300만 돼요. 물론 뭐 베트남 그것도 보니까 다 헬멧을 쓰고 다니는 건 아니지만 다 썼으면 뭐 난리 났는데, 근데 이 흥진 크라운 헬멧은 어떤 헬멧을 만드는가? 이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이 32%입니다. 우리나라 조그만 중소기업. 그러니까 헬멧 3개 중에 하나가 여기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사실은 1년 어쩌다가 세계 1위가 됐다는 게 아니라 지난 14년 연속이라는 점이에요. 14년 연속 세계 1위다. 아마 우리가 오토바이 타다가 딴 데 같은 건 부러질 텐데 가장 중요한 게 머리일 거예요. 왜냐면 머리가 깨지면 죽는 거거든. 그래서 이들의 전략은 뭐냐면, 우리 헬멧을 쓰고 아직까지 HJC 헬멧 쓰고 머리 깨져서 죽은 사람 없다. 이게 광고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다 이거 쓰고 싶은 거지. 왜? 죽은 사람은 말이 없으니까. 우리 거 쓰고 뭐 죽었다고 아직 클레임 걸 적이 없다 이거지 이제 얘기는. 죽은 사람 말이 없으니까. 그럼 어떤 헬멧을 만들게 돼? 4,600번의 충격시험을 먹는 거예요. 제가 옆에서 지켜보진 않았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그냥 헬멧이 아닌 명품 헬멧을 만든다. 우리 삼성전자 예를 들어보죠. 정말 대단했습니다. 이 작년도 실적인데요. 오픈된 자료인데 D램 세계 1위예요. 마켓이 35%. 다행히도 하이닉스가 2위입니다. 네드 플래시 40% 마켓이요. LCD, 그 다음에 모니터, 프린터 중에서 다기능 쪽에, 그래서 요건 뭐 참 애매한데 텔레비전 수상기 1위입니다. 양문형 냉장고 미국 시장에서 1위죠. 휴대전화 단말기 노키아에 이어서 2위입니다. 지금 노키아가 38%인데 지금 34% 들고 우리 삼성전자가 마켓이 좀 높아졌어요. 디지털 카메라 뭐 조금 그런데 사실 뭐 작년도 그 4월 20일 날 4월 29일이에요. 우리 삼성전자가 이제 세계 최고의 최대의 전자 메이커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겸손하게 헌장을 만들겠다. 그래서 처음에 나 연락이 왔을 때 말이죠. 헌장하면 국민교육 분야에 생각이 났다고.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 외웠어요. 그 다음에 이제 국립공원에 가면 자연보호 헌장. 이 정도는 아는데 그래서 무슨 헌장을 만들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품질 헌장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야, 그것도 다른 회사가 아니고 우리 삼성전자가 나름대로 품질이 좋다고 봤는데 그게 바로 퍼펙션 인 퀄리티입니다. Your imagination. 여기서 You는 누구죠? 우리 직원들입니다. 우리 전사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품질, 상상하는 품질, 그 자체마저도 뛰어넘는, 비욘드, 상상은 높은 수준 아닙니까? 그것마저도 뛰어넘는 그 정도의 완벽한 품질을 만들어가라. 이런 헌장을 만들었어요. 여기 5대 강령이 있는데
아까 얘기한 커스터머 포커스. 기본에 충실하자. 배투더 베이지. 프로페셔널. 커스터머 밸류 크리에이션. 우리가 많이 들어본 얘기인데, 제가 특이한 점이 뭐냐면, 명품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명품. 이제 파무, 하우젠, 우리 삼성의 브랜드가 붙으면, 아까 바로 우리 헬멧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냥 좋은 품질이 아니라, 명품을 만들겠다. 명품. 이 삼성전자 지난 올해 2010년도에 바로 얼마 전이죠. 미국의 IT 전문지인 PC 월드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베스트 이 100인데 100개 제품에 대한 순위별로 풀리스트를 공개 발표했습니다. PC 월드에서 3개. 그 첫 번째가 바로 여러분들 이 애플의 대항마인 구글의 이 모바일 웹 환경을 만들어내는 이 안드로이드가 1위예요. 두 번째가 애플의 아이패드. 지금 우리도 이제 갤럭시 10이 이제 출시가 됐습니다만, 그 다음에 아마존의 이 3,500원 이상의 이 전자고 킨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넷플릭스. 바로 다섯 번째 삼성의 갤럭시 탭이 자리 잡고 있고, 우리가 잘 아는, 저는 뭐 이거 이 뒤에가만 90만 원 가지고 이게 아이폰보다 비싼데, 물론 이제 약정하면 조금 되는데, 이 갤럭시 S가 에픽 4기가가 이게 8이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위 안에 우리 삼성전 제품이 2개가 들어가는 경이적인, 결국은 이게 품질이 좋다는 거죠. 그만큼. 그렇다면 세계 최고의 품질 경쟁력을 원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서 바로 그 첫 번째가 역시 탁월해야 된다는 거예요. 품질은 그 분야의 최고가 돼야 된다는 거지. 엑셀런스. 역시 에디슨의 백여전구, 형광등 탁월했어요. 두 번째는 뭐죠? 남과 달라야 된다. 다른 회사와 달라야 된다. 크리에이티비티, 창의적이어야 된다. 세 번째는 3대 조건은 패션, 미쳐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개인의 성공이 됐든 우리 제품의 성공이 됐든 우리 기업의 성공이 됐든 우리 국가의 브랜드의 성공이 됐든 어쨌든 성공의 조건은 이 세 가지다. 만약에 이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빠진다면 성공을 보장되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은 탁월해야 되고 그 다음에 창의적이어야 되고 열정적이어야 된다. 야, 이 사람 대입해 볼까요? 스티브 잡스 정말 지자리 정발 입고 거의 미쳐있어. 세 번 죽을 뻔했는 거예요. 미치지 않고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역시 독특해. 크리에이티비티야. 그리고 탁월해. 에디슨 전기에 미쳤어. 다 창의적이야. 역시 탁월해. 김연아 어때요? 피기에 미쳤어요? 나쁜 표현이면. 그러면서 창의적이야. 아사마마가 세 바퀴 도는데 김연아 대여섯 바퀴 돌아. 달라 이게. 아사마마는 한 서너 바퀴 돌고 내려왔을 때 얼음판에 약간 금이 가는데 김연아는 완전 퍼펙트예요. 플로리스 점프, 흠결이 없는 점프. 이야, 탁월해. 역시 여기에 대입해보면 아마 맞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품질 경쟁력에서 마지막 제가 제시하는 파도는 역시 이 탁월과 창의와 그리고 패션. 아마 우리 이매징 사업부의 전 직원들이 얼마만큼 미쳐있느냐, 얼마만큼 열정적이냐가 우리의 제품이라든가 우리의 프로세스의 성패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이 품질의 개념을, 그렇다면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슬로건만 있는다고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품질의 어떤 개념이라든가 이 컨셉을 같이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인 품질 수준. 이 사람이 누구죠? 바로 여러분들 한번 경복궁 가보셨지만 경복궁은 요즘에 이제 시끄럽긴 하지만 광화문이 복원이 됐어요. 그래서 광화문 다음에 흑례문이라는 문이 하나 있습니다. 흑례문. 그 흑례문 앞에 금천이 하나 있어요. 내가 하나 그런데 이 내가 청계천으로 이어지죠. 그래서 여기까지를 백성의 세계, 막 그 내를 건너면 이제 왕의 세계가 됩니다. 피아의 세계. 그걸 따라서 근정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문이 세 개가 있고, 그 다음에 큰 건물이 세 개가 있죠. 근정문을 넘었으니까 근정전, 그 다음에 사정전, 정사를 받던, 그 다음에 강년전,
따지고, 그 다음에 이제 왕비의 진소인 교태전, 그렇게 일지선으로 쭉 돼 있는데, 바로 요 자리가 근정 문 앞이에요. 여기서 밧줄을 탔습니다. 누구예요? 1250만 돌파한 왕의 남자의 대역 주인공 권원태입니다. 40대 중반 넘었는데 이 권원태의 품질은 어떨까요? 밧줄 역시 잘 타죠. 기네스북에 올랐습니다. 근데 단순히 밧줄 타는 게 아니고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완전히 숨소리 안 나도록 몰입을 시킨다. 이게 품질이다. 밧줄만 잘 타는 게 아니고 입담도 좋고 지금부터 막 점프하는 게 아니죠. 신이 타이거 우즈를 선택했다면 여러분들 타이거 우즈 잘 알죠? 뭐 어제도 보니까 신재가 18원도 바로다가 뭐 이 미즈노 거기서 1등을 했더라고요. 이야 대단하구만. 이 깡통을 박아놓고 깃발 꽂아놓고 구멍을 파내다 깡통 박은데 그걸 우리가 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홀 주변에 양잔디 심은 거, 금잔디 심은 거, 요걸 그린이라고 그러죠. 이 그린에서 집어넣는 건 퍼팅 아닙니까? 이 퍼팅을 하는데 1m에서 1m만 가깝습니다. 우리 두 발이에요. 그래서 1m 같으면 1m는 넣기 쉬울 것 같죠. 저도 연습할 때는 골프는 자주 못 칩니다만 연습할 때는 5번 연습은 4번 들어가요. 1m니까. 근데 이게 골프장 가면 안 들어가는 거야. 거참 시원한데. 골프장 가까이서 어딘데 지나가는데도 안 들어가. 그게 희한한 거야. 야, 어딜 들어갈 때 있죠. 오케이를 줄 때. 이건 뭐냐면 들어가는 안 들어가는 들어가는 걸로 친다는 게 오케이 아닙니까? 자, 오케이 줄 테니까 한번 쳐봐. 그럼 100% 들어가더만. 근데 내가 들어갈 때는 아무도 없어. 이미 다 떠난 뒤야. 왜 나 치는 거 안 보냐? 오케이 줬는데 뭘 보냐 이거지. 지난 10년 동안 타이거 우즈는 어떤 사람이냐? 이 그린에서 퍼팅을 하는데 1m 이내에 있는 퍼팅을 10년 동안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었다. 제로 디펙트, 퍼펙트, 엑셀런스. 그러다 보니까 이 타이거 우즈는 신 선택했다. 그 최경주는 어떻게 돼요? 이미 선택 끝난 거 아니야. 뭐 몇 명씩 선택하나 하는데도 바쁜데 한 사람 선택했으면 됐지. 그 전라도 완도에서 와갖고 세계 한번 1등을 하려고 했다고 그러는데 결국 하루에 3,000번씩 운동을 하게 됐어요. 300번 치는데 1시간 걸립니다. 3,000번 치려면 10시간 걸려요. 훈련. 어느 날 이 최경주는 바쁜 날 2,900번 치고 잠자리 들었습니다. 자다가 신랑 참여 오는 거야. 이 100번을 못 쳐갖고 억울해갖고. 그래서 새벽 2시 반에 불을 켰어요. 이 와이프가 깜짝 놀랐어요. 무슨 일 있냐고. 내 모자 어디다 놨지? 아니 지금 밤 2시에 모자를 왜 쳤냐고. 100번 그 마저 쳐야 되는데. 내일 3,100번 치면 되지. 오늘 꼭 채우려고 그래. 근데 나가서 100번을 마저 치니까 잠이 잘 오더라 이거예요. 바로 최경주는 지난 10년간 결국 하느님한테 선택 못 받았지만 신을 감동시켰다. 이게 품질이다. 뭐 이게 참 생생해요. 얼마 전입니다. 2010년도 2월 26일 날 지금까지 200점을 깬 기록이 없다. 228.56. 우와, 역시 엑셀런스, 퀄리티비티야. 역시 패션이야. 뭐 그러다 보니까 뭐 5존이 20존이 뭐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품질이다. 품질은 그 분야에 최고여야 된다. 그럼 품질의 정의를 한번 내려본다면 품질은 품이라는 품자와 품성 품자와 질자와의 합성화가 된다. 화자를 보면 여기서 품은 소프트웨어를 의미하고 질은 하드웨어를 의미한다. 즉 제품이나 상품이나 이 비적으로 텐저블한 유형적인 요소는 질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무형적인 요소는 품이라고 합니다. 마치 우리의 제품이 우리 인간의 눈에 안 보이는 정신에 해당되는 거에 이게 소프트웨어죠.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육체에 해당되는 우리가 하드웨어처럼 어떤 여기 이런 이 PC가 있다면 이 PC는 겉에 만질 수 있는 육체, 프라이스, 가격과 눈에 안 보이는 요소, 퀄리티, 품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의 합성어죠. 먼저 그 질자는 물건에 쓰는 거죠. 그래서 질자는 어떻게 되냐면 요 위에 두 개 있는 게 이게 도끼 근자입니다. 돌도끼로 의미합니다. 돌도끼. 요게 도끼 날이에요. 요게. 그래서 옛날 석기 시대 때는 이 올해같이 이제 날씨가 지금 현재같이 추워질 때는 동굴에서 겨울 나야 되잖아요.
한 30가족이 나려면 뭐 잡아야 돼요? 이제 들쥐 잡아가면 안 되지. 들쥐 잡아가지고 한 끼도 못 먹어, 30년에. 멧돼지 같은 거 잡아야 돼. 이 멧돼지 도구를 써야 돼. 도구를 써야 되는데, 이 도구라는 게 뭐 창이라든가 돌도끼였겠죠. 그래서 당시 그 돌도끼의 이 질이 중요하다. 돌도끼의 힘, 포스는, F는 질량과의 가속도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멧돼지를 잡는데 어떻게 같은 가속도를 내려치더라도 포스, 힘이 좋아야 된다 하면 바로 이 돌의 질량이 정결해야 된다는 거죠. 너무 어렵나요, 제 얘기가? 아침부터, 야, 이거 골치 아프구나, 이게. 하여튼, F는 M에, 우리 중학교 물산 시간에 배웠잖아요. 질량 곱하기 가속도. 이게 돌의 질이 중요하다. 차도해야 되죠. 근데 이 돌도끼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대상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처럼. 경쟁자가 있어요. 양쪽을 비교해 봤을 때 어떤 돌도끼가 좋은 돌도끼냐. 여기서 돌도끼가 나빠갖고 만약에 멧돼지 쳤는데 서울 쳐면 어떻게 되죠? 자기가 죽는 거지, 이제. 이게 돈 된다. 이게 조개패. 옛날에는 패화니까요. 패죠. 그래서 이제 물건은 질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옷감에 품질 좋다 이런 말 안 하죠. 우리도 1993년도에 프랑크푸르트의 이건희 장께서 질경형 선언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왜 품질경이라고 하고 질경형이랄까 이렇게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바로 이 하드한 질입니다. 이 옷감 참 질 좋다. 저 테레비 화면에 질 참 좋네. 이런 얘기 못하네. 그러니까 사람 보고 질로 얘기하면 제한의 욕이지. 저 친구 질 떨어져. 이런 건 뭐 말도 안 되는 거죠. 물건 친구하는 거죠. 걔, 저질이야. 그럼 끝난 거예요. 더 이상 이제 진동 못 나와. 그럼 품은 뭐냐? 소프트웨어인 사람을 얘기합니다. 품은. 사람한테 많이 쓰죠. 아까 이 근정전 앞에 가면은 이 돌이 여러분들 경품 꼭 가보셔야 됩니다. 필수 코스예요. 이 돌이 18개씩 서 있어요. 비석 같은 게. 근정전 앞에. 종일품. 또 정의품, 종이품. 그래서 18개, 동쪽과 서쪽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 동쪽에 서 있는 18개는 이 소위 문반을 의미하고, 이건 무반을 의미하죠. 그래서 합해서 양반 아닙니까? 이 돌이 18개씩 서 있어요. 정일품, 종이품. 마지막에 종구품까지 양쪽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돌 이름을 세상에 뭐라고 할까요? 다 알지만 이제 겸손해서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하면 품계석이라는 얘기거든요. 이 사람의 품질도 계급이 있다. 받은 수단서도 부단까지 있듯이. 그래서 이 품자 중에서 입구에서 요 두 개는 이구동성인데 내가 나만 맛있는 게 아니고 저 사람도 음식이 맛있더라면 그 음식이 맛있는지. 근데 이거는 3구니까 모든 입이 다 좋다는 거 아닙니까? 그 중에 맨 위에 있는 입. 저게 바로 진짜 품의 의미입니다. 엑셀런스입니다. 왜? 김연아가 금메달 딸 때 어디서 있었어요? 단상이 저 품자처럼 생겨 있습니다. 맨 가운데 꼭대기 올라가 있죠? 그 다음에 이쪽에 은메달. 여러분들이 보는 이쪽 자리에 아사람. 여기는 뭐 엄마 저거 다 울분에 있었잖아요. 동메달. 이렇게 써 있잖아요. 여기 품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합성어예요. 오히려 품은 품격, 품위, 식품 이렇듯 이 소프트웨어에 쓰는 말이고 이 퀄리티의 사전적인 정의는 아까 얘기했듯이 엑셀런스, 최우수성의 탁월성의 정도로 의미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의 이 품질의 개념은 생산자 중심에서의 이 소위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모자랄 때는 10 플러스 마이너스 0.5 어떻게 스펙에 잘 맞출 것이냐, 고장이 없는 걸 만들 것이냐, 두께, 치수, 반물량, 어떤 도장, 보급 물량, 긁힘, 찍힘, 얼룩 분량 이런 거 없는 거에 주화를 뒀습니다. 이제부터 디폴트 이거 당연히 돼야 되는 거야. 이제 그거 됐다고 해서 고개 감동 오는 거 없어요. 우리 카메라는 긁힌 자국이 하나도 없어. 그러다가 고개 감동 옵니까? 당연한 거지. 당연 품질이에요. 이랬었던 것이 이제는 어떻게 됐죠? 제품 서비스가 고객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것이다 라는 형태로 품질의 개념이 광의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소의 비용으로 고객을 만족시켜서 최대 이익을 실현시켜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과거의 기업의 품질의 목적은 최소의 비용으로, 여기 비용은 뭐죠?
코스트입니다. 비용 원가. 최소의 코스트로 최대 프라핏을 내야 되려면 프라이스는 어떻게 되죠? 프라이스는 결국 프라이스 마이너스 코스트 이꼴 프라핏 아닙니까? 그러니까 품질이 좋으면 비싸게 팔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가격 경쟁력이라는 뭐냐면 가격이 싼 게 경쟁력이 아니죠. 코스트는 낮아야 되지만 프라이스는 비싼 게 좋은 품질입니다. 루비 떡배 얼마예요? 코끼리 가죽 300만. 와, 85%가 짝퉁이래. 인터넷에서 하면 큰일 나겠구나. 거의 백화점 300만. 우리가 지금 국민소득 2만 불로 하니까 요새 여자들도 막 사고 그러잖아요. 한 학기 공납금으로 막 가방 사고 그러잖아요. 한 학기 휴학하고 아예. 참 이게 뭐 잘 모르겠는데. 근데 우리가 얼마 전에 2,000불이었어요. 2,000불 소득인 나라들은 가방 하나를 지금 3천만 원 주고 사는 덱이라. 그럼 왜 루비통, 구찌 왜 그렇게 비쌀까? 역시 품질이 좀 비싸다. 브랜드가 좀 비싸다. 그래서 가격이 높은 게 가격 경쟁이 좋은 겁니다. 싼 가격에 판다. 역시 비지떡이죠. 그래서 최소 비용으로지만 최대 이익을 실현했다. 이게 품질의 개념인데, 요 정도의 품질 개념하고 좀 부족할 거예요. 그래서 현재 세계적인 아직까지 이 부분을 못 깨고 있는데, 많은 사람이 정의가 있지만, 1988년대 하버드 대학교의 가린 교수의 정의가 지금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 서비스는 한 예를 들어서 호텔, 병원, 그 다음에 어떤 스포츠, 레저, 또 금융, 증권, 은행, 이런 그 비행기, 항공 이런 쪽 서비스라면은 6가지가 품질이 중요한 거다. 첫째는 타임라인, 이 적시성이 중요하다. 항공에 제때 떠나야 되고, KTX가 연차를 입수해야 되고, 정시에 도착했습니다. 계속 방송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대면을 해야 되니까 친절해야 된다. 은행 매장이 친절하지 않으면 안 되죠. AS 매장에 AS를 받으러 온 직원들한테 친절하게 하지 않으면 빵점이지, 그거. 대면을 오니까 이거. 안 되면 괜찮아요. 좀 덜해. 그 다음에 일관성했다. 어제 AS와 오늘 AS를 같아야 되죠. 그 다음에 편리해야 돼, 접근성. 맥도날드 하우스, AS 센터. 편리해야 됩니다. 컨비니언스. 그러면서 완벽해야 되는 일 자체가, 그리고 정확해야 됩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 같은 제조업의 제품의 품질은 이렇게 나누죠. 첫 번째, 제품의 품질은 뭘까요? 역시 성능이 좋아야 돼. 자동차의 성능, 텔레비의 성능, 역시 성능 좋아야 돼. 냉장고의 성능, 퍼포먼스. 그 다음에 성능만 좋다고 되는 게 아니죠. 야금용 냉장고를 사러 갔는데 150만 원이야. 근데 거기 안에서 아줌마가 그래. 저 120에 드릴게. 30만 원 깎아줄게요. 근데 이 택배 기사들이 이거 좀 나르다가 저 구멍이 조금 찌그러지고 약간 긁혔는데 그거 좀 싸게 줄게. 그러면 여러분 사겠어요. 냉장고 몇 개씩 사는 거 아니잖아요. 저도 지금 어제 꼼짝 못했는데, 저는 꼼짝 못할 일도 없지만 세탁기 바꿨어요. 특히 어디 걸로 바꿔야 되겠어요? 삼성 걸로 바꿔야 되잖아요. 이왕에 삼성 걸로 바꿨는데 드럼 중에서 최고 큰 걸로 바꿨잖아. 그 와이프가 그게 기능이 좋다고. 왜냐면 내가 이 세탁기 값을 내야 되거든. 왜냐면 맨 처음에 무슨 통돌인지 뭔지 요것만 이것만 되는 것만 사겠다 이거야. 이거 보니까 매장에 한 4, 50만 원 사겠더라고. 그래서 이와에 생색도 낼 겸 세탁기 값은 내가 별도로 줄게 이랬네 또. 지금 또 삼성 반응이 그래서 내가 주겠다고 했더니 와이프가 갑자기 그걸 안 산다는 거야. 모델을 바꾸겠다는 거야. 이거 엄청나게 비싸더만. 그 100만 원 넘어요. 100몇십만 원입니다. 근데 어제 왔는데 기사들이 갖고 왔는데 들어가지 못하는 거야 이게. 세탁기 사이가 빼는데 이 파이프가 있지 않습니까? 물 내려오는. 거기에 걸려서 어제 돈을 갖고 왔잖아요. 야, 골치 아프구만. 하여튼 그래서 오늘 아침에 유리창을 떼고 집어넣는다고 지금 그런 소리 있는데, 이제 알아서 본인이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외관도 이제 중요한 품질이에요. 외관. 글귀를 지키면 얼른 이거 활용치불이 안 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뭐죠? 역시 고장이 없어야 돼. 릴라이빌리티. 신뢰적이어야 돼. 그죠? 요 고장, 요 릴라이빌리티는 마치 우리가 살아가면서 병을 앓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오래 살아야 돼. 듀러빌리티. 이 세탁기 샀는데 이게
1년 밖에 못 쓰고 고장이 났다. 카메라 샀는데 1년 만에 갑자기 찍으려고 보니까 이게 무슨 화면이 이상하게 귀신같이 생겼다든가 어떤 이게 뭐죠? 구멍 같은 게, 홀 같은 게 나타난다든가. 저도 지금 삼성 카메라에 저기 조그만 괜찮아요. 잘 찍혀요. 단 몇 년 전에 제가 삼성 디지털 카메라 초기 그렇게 들어갔다 나왔다는 거 있죠. 제가 4년 전인가요? 5년 전에 인도를 갔습니다. 저 인도에 그 세계 품질대회가 있었는데 한 40개국의 대표들이 왔어요. 그래서 이 원탁에 딱 앉았습니다. 저도 제 앞에 태극기도 하나 꽂혀 있고 마이크도 있고 어떤 태극기가 있으면 또 기분이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이 나라를 대표해야 된다는 그런 것도 있고. 근데 그 40개국에 40명이 왔는데 다 각자의 뭐 하나씩 노트만 카메라 하나씩 찍어야 되니까 또 뭐 얘기하면서 찍어도 주고 말이죠. 근데 그 40개국에 못 살아가는데 카메라 오고 장만해 왔더만 그 친구 아주 큰 무리를 했는지 사왔어요. 보니까 찍으려고 딱 있는데 제가 정말 일제 카메라 갖고 와서 큰일 날 뻔했어요. 일제 카메라 자체도 없지만 딱 삼성하고 딱 올려놨습니다. 40개 중에 39개가 있지. 대단하구만. 그 카메라라는 게. 근데 1시간 정도 세미나를 하고 났는데 그 30개국의 대표들 다 애를 다 올린 거야. 야, 코리아에서 카메라가 있냐 이러는 거야. 이 사람아 삼성 모르냐? 삼성. 야, 그 카메라. 정말 제가 기분이 좋았어요. 아니 겨울에 찍다 보니까 이게 찍었는데 거기서 작동이 멈추더만. 그래갖고 이거 얘기를 오늘 밤새 해야 돼. 나중에 얘기할 기회가 있습니다. 자, 우선 이 내구성 이거 중요해. 듀러빌리티입니다. 그 다음에 이 폼 형태가 어떤 형태죠? 카스터머가 요구하는 형태와 우리 컴퍼니가 제공하는 형태 두 개를 딱 결합을 시켰을 때 이게 딱 맞은 거. 이게 컨포먼스입니다. 고객의 요구 품질과 우리 기업에 맞는 컨포먼스 일치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기면 즉시 애프터 서비스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디자인이나 아름다움이라든가 화려함이라든가 미관이나 에이스테틱스. 요건 뭐냐면 우리가 품질이라는 걸 갖고 다니는 소유에 대한 우월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루비떡백 왜 사요? 사실 동대문 가면은 소가죽으로 된 거 30년 써도 안 써지는 거 있다. 그거 30만 원에 사. 소가죽 된 거. 근데 왜 300만 원씩? 남들 이거 나 루비똥이다 이거지. 우월감, 미관, 아름다움. 요 7가지가 요거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요 중에 마지막 한 부분 요거는 조금 특성치가 아닙니다. 퍼시브드 퀄리티. 이게 지각 품질인데 이게 바로 브랜드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냉장고를 산다. 양념 냉장고. 디오스가 좋습니까? 지펠이 좋습니까? 뭐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럼 냉장고 중요한 건 뭐예요? 겉에 모양, 육체, 그 다음에 프라이스, 가격 중요하잖아요. 그럼 가격만 보고 살 수가 없잖아. 품질을 알아야 되는데 품질이 안 보이는 거야. 이게 써보기 전에 모르는 거야. 이 지금은 좋은데 1년 쓰다 모자랐지. 그러다 보니까 이거 품질 좋아요? 물어볼 수밖에 없어. 품질 좋죠. 이때 우리가 찾는 게 퀄리티의 또 다른 명칭, 브랜드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브랜드는 제품의 또 다른 퀄리티의 명칭이고, 기업의 또 다른 퀄리티의 명칭을 이미지라고 합니다. 기업의 품질, 이미지. 제품의 품질, 브랜드라는 거죠. 단 브랜드는 하루 이틀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걸 사게 되는 거죠. 품질 좋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뭐냐면 광고를 통해서 혹은 구전에 의해서 바로 내가 알고 있는 지금까지 이 인지된 품질입니다. 그럼 우리가 광고를 왜 합니까? 인지 품질을 높이기 위한 거예요. 삼성형 표준됩니다. 다릅니다. 자꾸 알려준다. 그러면서 그 광고를 한다는 거는 우리 물건을 웬만하면 선택을 해달라. 단 이거에 단점이 있어요. 인지 품질이 높아지면 고객의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거. 왜? 기대가 커지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바로 이게 중요하다. 이렇게 8가지를 하는데 결국 품질은 3가지예요. 1차원 품질, 완제품의 품질입니다. 프로덕트. 근데 이 결과는 결국 프로세스의 결과죠. 근데 이것을 하는 것도 역시 사람이기 때문에 1차원 품질. 이 프로세스의 퀄리티까지 다진다? 2차원 품질이에요. 사람의 품질, 역시 사람이 다 만드는 거거든요. 작업표준 준수하고 스킬풀하고 이 3P까지 된다면 이게 토탈 퀄리티다. 이 토탈 퀄리티를 잘 매니지먼트 하는 거, 이것을 다른 말로 TQM이라고 하고,
이것을 우리가 MQ, 매니지먼트 퀄리티 경영 품질이라고 한다. 그래서 결국은 기업은 고객이 요구하는 진짜 품질을 어떻게 만들어 줄 것이냐 하는데 우리의 품질은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이들이 원하는 퀄리타티브하고 정성적인 고객은 어떤 자동차를 원해? 잘 달리면서 튼튼한 자동차 원하지 않습니까? 튼튼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철판을 만들어야 되겠다. 내가 아면 강판에 인장하면 얼마, 경도는 얼마, 연신료는 얼마, 도금 두께는 얼마, 도막 두께는 얼마, 연수 분무 시험은 얼마 라는 형태의 스펙으로 변경시켜야 되죠. 이게 설계 품질. 한 500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설계 품질은 이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째, 맨 처음에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콘셉트 디자인, 개념을 설계해야 됩니다. 기초 설계죠. 콘셉트 디자인, 개념 설계. 이것을 우리가 제품 기획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수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결정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걸 바로 만들 수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상세 설계, 디테일 디자인에 들어갑니다. 제품 설계죠. 이게 제품 설계가 됩니다. 이 제품 설계를 하는 거를 바로 생산할 수가 없으니까 생산 기술에서 커팅 플랜을 짜게 되는 거죠. 공작표를 만들고 작업 표준을 설정하고 톨러런스를 부여하고 그렇게 해서 이 설계와 기술과 제조를 연결해주는 역할이 생산 기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름 자체로 생산 기술이라고 붙었어. 여기서 하는 일은 바로 얘기는 공정 설계가 됩니다. 이걸 현장에서 잘 만들 수 있도록 모디파이를 해주는 거죠. 물론 이 상태에서 검사 기준도 설정이 되는데 그걸 갖고 우리가 본생산 단계에서 제조 품질을 만들어서 시장에 내놓게 되는 거죠. 패킹, 마킹도 하고 사용설명서도 붙잡아오고 그 다음에 세일즈도 하고 문제가 생기면 AS도 시장에서 해주고 이렇게 갖고 3대 품질, 설계, 제조, 사용 품질을 거쳐서 고객한테 줬을 때 고객의 취미 원하는 거와 마지막에 이 단계를 거쳐서 나오는 거와의 얼마만큼 갭이 지금과 지금수록 초일이 품목이죠. 이 갭을 제로로 하는 활동이 품질 경영학과라고 할 수가 있다. 이게 제로로 안 돼서 생기는 비용을 COPQ, 저품질 비용, 코스트 오브 푸어 퀄리티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하나의 설계가 우리 기업의 또 목표일 수도 있고 이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제조라는 말을 못 쓰기 때문에 적합이라는 용어를 쓰고 이 사용 품질은 역시 시장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장 품질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그 품질은 그동안 그 CS나 품질 파트에서 주로 다루다 보니까 그들의 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아마 여러분들 이렇게 200여 분이 이 지금 바쁜 시간에 사실 대한민국 이상의 전 그 간부 사원들이 이렇게 모인 거는 아마 이런 걸 겁니다. 이제 조금 아까 얘기한 상품 기획서부터 설계, 또 파트 컴포넌트, 부품, 이 매니팩처링, 제조, 물류, 영업을 해서 서비스를 이루는 우리 기업의 전 체인, 밸류 체인, 기업의 전 부서가 이제는 하나의 노력한 성과가 우리 이메일 사업의 실력이다. 품질을 어느 특정 부서에서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벌써 기획 설계 쪽에서 이미 우리가 안전하다든가 편리하다든가 스펙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물론 우리가 디자인 리뷰를 한다든가 이런 것도 다 그거죠. 설계 품질이 제대로 돼야 된다. 오죽하면 요새 완벽한 설계를 위한 뭐 DFSS라는 것도 있고 트리지라는 것도 있고 다코치도 있고 QFD도 있고 FME, PFME도 있고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제조에서 오는 게 아니라 다 여기서 오는 활동들이죠. 그 다음에 컴포넌트, 외주업체 업체를 어떻게 지도할 것이냐, 평가를 할 것이냐, 유지관리할 것이냐, 매니팩처링 하고 이것을 물류해서 설치 이동하고 제대로 에피소 서비스를 해주고 완벽한 했을 때 이 전체를 모인 게 우리 이메징 사업의 품질인데 이게 어느 특정 부서의 일은 아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정리가 돼요. 이 최소의 비용으로 고객을 만들어서 최대 이익을 실현하려면 결국 이제 이 품질과 이익은 우리 회사 존립의 기반입니다. 그럼 우리가 앞에서 많은 글로벌 기업들의 예를 좀 봤을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품질의 3차원 분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지만 기업도 차원이 있다. 1차원보다 2차원이 높은 차원이에요. 여기에 천층이 있어요. 이게 질자입니다. 이게 양쪽을 비교했을 때 이게 어떻게 되느냐. 커스터머 요구사항이 만약에 무게가 100kg였다. 근데 우리가 제공해주는 풀필먼트, 우리의 제공 능력의 무게가 50kg다. 그래서 고객의 요구사항의 무게보다
우리 무게가 반밖에 안 된다고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이게 푹 꺼지죠. 이것은 우리가 클레입니다. 이게 100kg를 원했을 때 우리가 0kg도 안 된다. 이거는 정말. 그럼 뭐 바로 떨어지죠. 이게 고객 사고예요. 50kg 정도를 충족시켜준다. 그래 툭 떨어지죠. 이게 클레임입니다. 이게 컴플레인이고. 그런데 100kg를 요구했을 때 우리가 100kg 충족시켜줬다. 그러면 이게 팽팽하죠. 이 상태를 우리가 1차원 분리입니다. 기본적인 요구사항을 충족시켜주는 단계. 근데 우리가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고객이 일치되는 게 고객이 만족이 안 돼요. 대부분 이 고객이 만약 음식을 밥을 먹고 가면서 아무 소리 안 하고 왔어. 이 사람 다시 맞다리 없는 거야. 아, 이 집이 짜고 맛있는데 성격상 아예 다음에 안 오면 되지. 이 여성들이 그런 여성들이 많아요. 남자들은 가끔 얘기를 합니다. 그럼 얘기 안 오고 하니까 음식점 주인은 뭐냐면 말을 안 오고 하니까 만족권자라고. 그냥 그 가격에 에이 그 정도 먹을 만하다 이 정도거든요. 그걸 고객 일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객 일치는 뭐냐면 1차원 품질이고 기본사항 충족되는 이 단계는 100점 만점에 70점을 의미합니다. 70점. 70점은 뭐죠? 우리가 2종 보통 면허 필기 점수예요. 이 정도 안 따라야 운전 못한다는 거야. 그럼 이 마지막에 프로덕트에서 이 100kg를 원했을 때 우리가 150kg를 충족시켜주면 이게 붕 뜨죠. 이게 2차원 품질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는 고객 만족이고 이것을 하기 위한 활동이 품질 경영 활동이다. 이게 ISO 9001 정도의 수준이라면 이거는 우리가 고객 만족이다. 고객의 표현된 요구사항을 완전히 충족시켜주는 거다. 3차원 품질은 뭐죠? 100kg 할 때 한 200kg 충족. 이건 뭐냐면 고객을 감동시키는. 고객이 예약도 안 했는데 우리 기업이 알아서 해줬다. 언제 모토로나 전문에서 수백 명이 몰라가서 지난 100여 년 동안 우리가 유선전화에 써봤는데 불편하니까 좀 들고 다니고 줄이 없는 와이어리스 폰 좀 해주시오 라고 데모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기업에서 스스로 알아서 고객들이 이런 거를 제공해주면 감동을 먹겠구나. 저도 오늘 아침에 이렇게 오다 보니까 말이죠. 고속도로 타고 오는데 어느 순간에 와이어가 움직이더라고. 깜짝 놀랐네. 비도 안 오는데. 뭘 작동 잘못됐나 그랬더니 이게 감지 그 해는 요새 자동차가 그거 되잖아요. 감성품도 적용해서. 빗방울이 몇 방울 떨어질 거야. 그러니까 지가 이렇게 되더만. 옛날에 이거 정신 없었어요. 비만은 이거 하다가 세월 나오네. 요새 백밀러도 다 접히고 말이죠. 또 제네시스 같은 경우는 빼갈 때 백밀러가 접히는 정도가 아니라 돌으면서 바퀴를 향해 내려가고 과거에는 자동차가 문을 이렇게 올렸는데